매년 8월 하순이 되면 미국의 학예 휴양지인 잭슨 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입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초고속 긴축 정책을 끝내고 금리나 피봇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톡의 주제는 잭슨 홀, 파월의 입에 쏠린 눈,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할까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노동시장과 경기침체 위험, 그리고 선물시장, 금리 인하 베팅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와이오밍주의 잭슨 홀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는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수장들과 정부, 금융기관, 언론 매체, 그리고 학교에서 약 15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한 국제회의입니다. 연준 의장으로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는 폴 볼커가 처음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행사는 연준 의장이 경제에 대한 관점이나 접근 방식, 보다 더 중요하게는 경제 주체들에게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자주 사용해온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2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과 전달 경로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정책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하할 것인지, 즉 향후 금리 인하의 로드맵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코어 ISI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 기조 연설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빅스텝, 즉 50bp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크리슈나 구하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 그 크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고용 데이터에 따라 인하폭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파월 의장이 25bp의 금리 인하를 기본으로 서두르지 않는 정책을 우선시하겠지만 50bp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이며 이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P 모건도 연준의 50bp 빅 스텝 금리 인하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8월 비농업 신규 채용입니다. 이것이 16만에서 20만 건 사이면 7월에 고조되었던 고용지표 불안이 해소될 것이나 10만 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용 둔화와 성장 위험이 고조되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11만 4천 건으로 이전 달과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밑돌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어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실업률 상승으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데이터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파 의원 중 일부가 금리 인상까지 주장하던 분위기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 대다수가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위험이 감소한 대신에 고용 목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상황에 점진적 둔화가 더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을 지적했습니다.
즉 FOMC 의원들은 이제부터 정책 방향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둔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눈에 띄게 여러 경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바로 어제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비농업 고용에 대한 수정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비농업 고용은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도 81만 8천 개 적은 것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지난 1년간 약 290만 개가 아닌 210만 개의 일자리만 새로 생긴 것이죠. 즉, 그동안 매월 24만 6천 개씩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17만 8천 개 정도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전체 고용의 0.5%밖에 되지 않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수정폭입니다. 이 발표에 시장은 미리 예상해서인지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보고된 신규 일자리 수가 무려 30%나 과대평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노동시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해고 압박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4개월 이내에 해고될 것 같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평균 4.4%에 달해 10년 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입니다. 경력이 짧은 신규 고용자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3배에 가까운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대표적 경기 침체 지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여기 청색 선에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차는 약 25개월째 역전되어 있으나 현재 마이너스 17bp로서 역전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8월 5일 장중 한때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역사적으로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경기 침체 지표를 개발한 원조인 캠벨 하비 교수의 여기 빨간색의 10년물과 3월물 금리차는 마이너스 147bp로서 아직 역전폭이 큽니다. 그러나 3월물 국채금리의 속성상 단기 금리로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한 근접성이 매우 강하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것도 역전폭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 자주 언급되는 샴 법칙의 발동도 항상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이전 달보다 하락하든 상승하든 4.1%만 넘어가면 샴 지표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레드라인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샴 지표 값은 상승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임금, 소득, 고용이 순식간에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물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연준의 금리 예상 경로를 어떻게 베팅하고 있을까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표는 평소에 보던 것과는 좀 다르죠. 연준의 금리나 베팅 확률을 합산한 자료인데요. 금년 마지막 FOMC가 있는 12월까지 현재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1%포인트, 즉 100bp 인하될 확률이 92%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FOMC 일정이 9월, 11월, 12월 세 번 남아 있으므로 적어도 이 중에서 한 번은 50bp가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용시장이 둔화되면 급격히 악화되어 경기 침체에 빠질 리스크가 크고, 둘째는 금리정책의 효과가 3에서 6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에버코어, ISI나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9월 FOMC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파월 의장이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어떠한 힌트를 줄지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은 볼커 시대 이래 연준 의장이 경제에 대한 관점이나 정책적 접근 방식의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자주 사용해온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의미 있는 행사다. 둘째로 최근 FOMC 의사록에 적시된 대로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위험이 감소한 대신에 고용 목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점진적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셋째로 따라서 근본 잭슨홀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금리 인하 로드맵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9월 금리 인하 폭을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고용시장 둔화와 경기 침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선물시장, 베팅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잭슨홀 회의가 끝난 후 주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마지막 무더위에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